71%.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을 싫어하는 나라의 비율이에요. 놀랍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중국 하나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BBC가 19개국 8,000명을 조사했어요.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독일, 스페인, 브라질, 심지어 우리가 도와준 나라들까지요.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삐딱하게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 속에 역설적인 희망이 숨어 있어요. 오늘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가 우리를 싫어하는지. 둘째, 왜 싫어하는지. 셋째, 이게 왜 우리의 승리인지. 끝까지 보시면 국제사회의 냉혹한 진실이 보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10위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나라는 아프리카의 심장 케냐예요. 의외죠? 우리가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삼성폰까지 보급했는데요. 부정적 평가가 34%예요. 왜 이럴까요? 문제는 바로 너무 압도적인 점유율 때문이에요. 경제적 공포를 느끼는 거죠. 자고 일어나면 한국 건물이 들어서요. 한국 기업이 다 장악해버리니까요. 옛날 제국주의 시절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하청기지냐는 박탈감이죠. 너무 잘 나가는 친구가 우리 집 안방까지 차지하는 느낌, 그게 케냐의 속마음이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9위는 남미의 페루예요. 부정적 평가 37%. 여기는 상황이 좀 묘해요. 페루는 K-팝 열풍이 제일 뜨거운 나라거든요. 근데 왜 싫어할까요? 바로 그 열풍이 문제예요. 젊은 애들은 한국 문화에 열광해요. 근데 어르신들은 못마땅한 거죠. 자기네 전통 문화가 한국 콘텐츠에 밀려 사라진다고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현지 문화를 무시한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확 꺾였어요. 우리 애들 정신 뺏어간 낯선 나라라고요. 8위는 인도예요. 부정 28%, 긍정 27%. 거의 반반인데 부정이 살짝 높아요. 인도는 자기가 차기 슈퍼파워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믿고요. 그런 인도 입장에서 작은 나라 한국이 먼저 선진국 된 게 배 아픈 거예요. 인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차 보세요. 현대 기아가 국민차가 됐어요. 가전은 삼성이 꽉 잡고 있고요. 속으론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우리가 저 자리 뺏어야 되는데 승부욕이 불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7위는 파키스탄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아주 심플해요. 바로 북한 때문이에요. 파키스탄은 북한이랑 군사적으로 끈끈하거든요. 파키스탄 핵 개발에 북한 기술 들어간 건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 딱 그 논리예요. 대한민국이 인도랑 친하게 지내고 북한 압박할 때마다 반한 감정이 쭉쭉 올라가요. 6위는 그리스예요. 6위 15대 우리 도와준 혈맹인데 왜 이럴까요?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 때문이에요. 그리스가 원래 해운 강국이잖아요. 근데 배 만드는 조선업은요?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씹어먹고 있어요. 70년대만 해도 그리스가 갑이고 우리가 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 LNG 선박, 친환경 선박 기술 없으면 그리스 해운업 자체가 안 돌아가요. 옛날에 자기들이 누리던 바다의 영광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상실감이에요. 자, 이제 탑5예요. 여기서부터 부정적 비율이 40%를 넘나들어요. 5위는 멕시코예요. 부정평가가 무려 42%예요.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생산 기지죠. 기아 공장부터 한국 기업 엄청 나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안타깝지만 여기엔 우리 잘못도 있어요. 현지에 나간 한국 관리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현지 노동자들과의 마찰 이유. 한국인들은 오만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어요. 돈은 많이 벌어다 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4위는 브라질이에요. 부정적 평가 46%, 거의 절반이죠. 브라질도 한류 엄청난데 그만큼 반작용도 커요. 왜일까요?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출발해서 선진국 됐어요. 이젠 G7, G5까지 넘보고 있고요. 이런 한국의 성공 신화가 동경이 아니라 질투가 되는 거예요. 브라질 언론들은 한국의 치열한 경쟁, 자살률, 성향을 자극적으로 보도해요. 한국은 잘 살진 몰라도 불행한 나라, 인간미 없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3위는 스페인이에요. 예전에 한국 싫어하는 비율이 50%를 넘었어요. 유럽 대표 반한 국가였어요. 왜일까요? 스페인 사람들,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제국 자존심이 있잖아요. 걔네한테 아시아 국가는 그냥 관광지거나
자기들보다 한 수 아래여야 돼요. 근데 한국이 경제 규모로 스페인을 추월해버렸네? 이 역전의 충격이 컸어요. 스페인 언론들은 한때 한국 성장을 두고 노동 착취 결과다라며 깎아내렸어요. 지금은 한국 방산 무기랑 기술이 유럽을 주도하니까 대놓고 무시는 못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엔 어떻게 저 작은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살아 인정하기 싫은 불편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대망의 2위예요. 이 나라는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해요. 바로 유럽의 리더, 독일이에요. 수치만 보면 부정 32%로 별로 안 높아 보이죠?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긍정적 평가가 고작 11%라는 거예요. 전 세계 꼴찌예요. 독일인 10명 중 9명은 한국에 관심 없거나 싫어해요. 도대체 왜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날아다니고 우리가 독일차 그렇게 사주는데도요. 여기엔 뿌리 깊은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일본의 렌즈로 한국을 봐요. 독일이랑 일본 묘하게 통하는 거 아시죠? 전범국끼리, 제조업 강국끼리 서로 아시아의 독일, 유럽의 일본이라며 좋아해요. 문제는 독일 언론이 한국 소식 전할 때 일본 언론을 베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한국은 감정적이다, 억지 쓴다, 일본식 프레임이 그대로 주입된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예요. 둘째, 통일에 대한 오만함이에요. 자기들은 통일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 분단 상황 보면서 훈수를 둬요. 왜 우리처럼 대화로 못 푸냐? 우리의 특수한 상황은 무시하고 자기네 잣대로만 평가해요. 한국은 평화를 깨는 나라, 이렇게 낙인 찍는 거예요.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2026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제조업 전면전이에요. 독일 자존심이 뭐예요? 자동차, 기계, 방산이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뺏고 있죠?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폴란드가 독일 전차 대신 한국 K 샀을 때 독일 뒤집어졌어요.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 독일 라인메탈이 한국 레드백한테 졌을 때 독일 언론 비명 질렀어요. 독일 기술이 한국한테 밀렸다. 인정하기 싫었던 거예요. 전기차요? 한국 배터리 없으면 독일차 굴러가지도 못해요. 조선, 반도체, 이젠 방산까지 한국이 독일 밥그릇을 제일 위협하는 경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독일인들 눈에 한국이 예뻐 보일 리가 없죠.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바로 두려움의 다른 표현이에요. 대망의 1위, 여러분이 예상하신 바로 그 나라, 중국이에요. 부정적 평가 71%, 긍정은 고작 25%, 압도적이죠. 중국이 한국 싫어하는 거 사드나 역사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맞아요. 하지만 2026년 시점에서 보면 이 혐한 감정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중국인들은 한국을 운 좋게 잘 사는 소국, 미국 앞잡이, 심지어 속국 정도로 봤어요. 대국굴기 마인드로 깔보고 훈계하고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그 무시가 공포로 바뀌었어요. 중국 경제 부동산 터지고 인구 줄면서 성장이 멈췄잖아요. 반면 한국은 인구 문제를 AI랑 로봇으로 제일 먼저 극복해버렸어요. 기술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한국은 중국이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넘을 수 없는 초격차를 벌려버렸어요. 중국 젊은 애들, 소위 소분홍들이 인터넷에서 한국 욕하고 김치 한복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죠. 왜일까요? 바로 문화적 열등감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환장하는데 중국 문화는 검열 때문에 고립되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못 가지는 자유와 창의성으로 무장한 한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중국 정부가 한한령 때리고 기업 제재해도 한국 안 무너졌죠? 오히려 시장 다변화해서 더 세졌어요. 중국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한국은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그 패배감과 좌절감이 극단적인 혐한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자, 이렇게 전 세계에서 한국을 제일 부정적으로 보는 12개국을 싹 파헤쳐 봤어요. 어떠세요? 독일의 견제, 중국의 열등감, 개발도상국들의 질투, 듣다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데이터 전해드리면서 역설적이게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왜냐고요? 이 순위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향력 없는 나라, 못 사는 나라한테 외국인들은 동정을 하지 이렇게 대놓고 질투하고 견제하지 않아요. 걔들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건 대한민국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위협적인 존재, 무시할 수 없는 거인이 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한 네티즌의 통찰력 있는 글을 소개할게요. 한국이 확실히 우위에 서버리면 돼. 그게 기술이든 경제든 군사력이든 확실하게 한국에게 밟혀버리면 그들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어. 사람이고 국가고 간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그냥 체념하고 인정하게 되거든. 소름 돋지 않아요? 이게 바로 냉혹한 국제사회의 진리예요. 우리가 독일보다 더 완벽한 무기 만들고 중국보다 더 압도적인 기술 가지면 걔네들 우리 욕하다가도 결국 우리 앞에 줄 서게 돼 있어요. 스페인, 브라질이 질투해요? 더 질투하게 만들어요. 독일이 견제해요? 더 압도적인 기술로 입 다물게 만들어요. 중국이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이 존경으로 바뀔 때까지 멈추지 말고 달려야 해요. 우리가 걔들보다 확실히 앞서 나가는 순간 그 삐딱한 시선들은 동경과 체념 그리고 인정으로 바뀔 거예요. 아니 안 바뀌면 어때요? 걔들이 우리 싫어해도 우리 없이는 못 살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진짜 승리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에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확신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더 자랑스럽고 더 강력한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